참여형 지식 사이트 나무위키의 커뮤니티 아카이브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용도의 채널들이 다수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 게시물은 2024년 9월 6일 오마이뉴스 김하빈 기자가 취재한 기사였습니다. 김하빈 기자는 주로 정치, 사회 분야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카이브는 구독자만 최소 24만 명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단일 커뮤니티 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규모 중 최대입니다. 아카이브 이용자들은 AI로 만든 사진과 영상을 홍보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거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무위키 설립에 관여했던 제보자 A씨는 나무위키 초기 설립에 관여한 멤버 5명은 이 같은 문제를 규제하기보다는 동조 내지 방임해 왔다라며 여성 혐오나 반인권적인 서술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31일 한국 NGO 신문에서는 나무위키의 불법과 인권침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를 옹호하는 좌편향 매체들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며 좌편향 매체와 나무위키의 특수관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나무위키 소유법인의 실소유주 파악 불가, 국내법 적용 불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논란, 아카이브 보유 등 총 7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나무위키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좌편향 매체들은 이용자들이 공동 집필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이라며 옹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기도 한다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0월 30일 한겨레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생활 정보 유포를 문제 삼아 나무위키 일부 페이지에 대한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29일 지속적인 시정 요청에도 나무위키가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율 규제 강화 권고, 경고 등을 의결할 수 있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전체 차단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방심위는 현재 나무위키와 협력을 통해 시정 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이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10월 16일 FM코리아에는 해당 논란을 다룬 기사가 확산되었습니다. 댓글에서는 나무위키 본사가 파라과이에 있는지 몰랐다. 실제로 아카이브에는 선 넘은 게시물들이 많다. 아카이브가 나무위키 산하인지 몰랐다와 같은 누리꾼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무위키 소유주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이트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나무위키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